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회계 순환 과정. 저희 교재는 41쪽입니다. 41쪽에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 자,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회계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회계란 기업이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러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하면 그 돈에 변동이 일어난다.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한다. 그럼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변동한 내용을 우리한테 돈 대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재무보고라 그러죠. 우리 재무보고의 수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겠죠. 재무제표란 표준화된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재무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회계가 순환된다. 순환이 뭐야? 순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자,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잖아요. 반복되면 다시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죠? 외곽순환도로 타봐. 그럼 어떻게 돼? 되돌아와 자기 자리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지.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걸 회계순환 과정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라는 얘기야. 기업이 인위적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회계기간이 있으면 여기가 시작이라 그러면 끝을 정해야 되잖아요. 얘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끝을 정해야 되잖아요. 끝. 그지?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면 여기서 끝. 또 시작하면 여기서 끝. 끝을 정해야 되잖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계기간. 이 회계기간은 누가 정해? 기업이 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기업이 자기 편리한 대로 정하는 거야. 다만 어떻게 정해야 돼? 정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마다, 1년이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죠. 상법에서는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2개월이면 12개월 동안 이게 1회계 기간이라고. 를 단위로 정보 생산자 누구야? 기업. 이용자 누구야?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 전달, 유용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전달의 순환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장부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요 날이 되면 정보 이용자한테 뭐 해줘야 돼? 보고해 주는 거죠. 됐죠? 그럼 다음 연도로 딱 넘어오면 또 어떻게? 다시 시작 처음서부터 다시 하는 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그럼 여기 와서 결산하게 되면 또 1년 동안 또 번 거 쓴 거 나타나겠죠? 그걸 또 여기서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이것을 뭐라 그래? 이것을 회계의 순환 과정.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의 생산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이게 정보냐 아니냐를 식별해야 돼요. 내가 이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해갔죠? 기업의 정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돈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알려주는 거죠.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비화폐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 식별한다, 판단한다. 판단을 하고 나면
이 판단된 정보를 어떻게 장부 기록을 해야 되잖아. 장부에 기록하는 걸 측정 인식. 측정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화폐 가치. 이게 얼마짜리 정보인데 장부의 기록은 금액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 사건인데 금액을 써야 돼. 인식, 인식은 장부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고 했어요. 측정 인식하고, 그리고 측정 인식된 것을 어느 날이 되면 계속 측정 인식하고 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분류하고 집계해 줘야 되잖아. 그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을 유형 분류하고 집계를 해줘야 돼. 분류 집계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류 집계된 것을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보고 전달한다. 됐나요? 예, 이것이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 연도 회계기간이 가면 또 어떻게 해? 다시 1번부터 2, 3, 4 이렇게. 또 여기 오면 또 1, 2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죠. 우리는 정보가 뭐냐?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사건이에요, 사건.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사건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번데기 장사다. 그러면 고객이 와서 내 번데기 사갔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거지. 우리는 그냥 흔히 이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회계상에서는 사건이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거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거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래가 발생한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거죠. 거자가 갈 거자잖아요. 레자는요. 올레자잖아요. 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면 여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오는 거죠. 주고받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한다. 그럼 이 거래가 발생하면 측정 인식해야지. 측정 인식한다는 얘기는 장부 기장한다는 얘기야. 장부에 기장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기장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부 기장의 수단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분계를 해야 되고, 분계라는 걸 해야 되고, 이걸 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를 기록하는 수단은 분계와 전기. 이 분계와 전기가 누락이 돼버리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장부에 기입이 안 됐으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해봐야 그거는 잘못된 거가 되겠죠. 이렇게 분계와 전기가 계속해서 되게 되면 오늘 배울 건 여기까지 배우게 돼. 예? 그러면 분계와 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분계와 전기가 된 장부 기입을 보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결산하는 거야, 결산. 결산. 이게 결산하는 거야. 분류집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결산하자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보고물이 만들어집니다. 보고물. 그걸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우리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한번 해봐요. 시작. 자, 모르면 여기 봐. 이거 외워야 돼요. 예. 여기 손익계산서 앞에 뭐가 빠진 거야? 포괄이라는 말이 빠진 거죠. 포괄자를 집어넣으니까요. 이 박스가 찌그러져요. 그 어떻게 해? 그래서 뺐지 뭐. 예.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정보가 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유용한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회계의 목적이다.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회계를 하는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걸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거래부터 이거 분계 전개합니다. 거래. 이 거래는 우리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거래는. 자, 거래가 뭐냐? 거래는 그냥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 했어요? 거래란 그냥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래란 주고받는 거야.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사고 파는 거. 그러면 번데기 장사는 번데기만 사고 파나? 아니죠.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은행에 예금도 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갖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거래란 영업 활동에서, 장사하는 과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뭐 되는 거야? 증감.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감, 자본이 증감하거나. 아셨어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이야. 또는 현상. 그러면 사건과 현상은 뭐가 다르지?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거래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나 혼자 하나? 아니잖아. 거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는 사건이 발생한 거다 얘기하는 거고, 현상은 상대방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없는데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을 해. 그럼 이거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건 현상, 경제적 현상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100원을 잊어 처먹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 돈 누가 가져갔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당사자가 없잖아. 이런 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널뛰기하고 뛰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팔았어? 안 팔았잖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증가하고 있잖아. 자산, 부채, 자본 증감 변동을 하죠? 이런 걸 현상. 건물을 사용했다? 내가 차량을 사용했다? 지금 오늘 내가 차량을 샀다. 1,000만 원짜리. 근데 이거 지금 한 6개월 탔다? 근데 6개월 타고 났더니 이 차량이 어떻게 됐을까? 가치가? 왜? 사용했죠? 그러니까 새 것이 헌거됐죠? 맞아요? 새 것이 헌거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는 감가라는 말 알죠? 가치가 감소했다. 감가. 그걸 감가상각. 이런 거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걸 현상이라고 한다고. 알았죠? 자, 내가 번데기 장사인데 고객이 와서 내 번데기 10원어치를 사가지고 갔다? 이건 뭐야? 이건 현상이 아니야. 이건 사건이야. 알았죠? 현상과 사건이 다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의 식별.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거래의 식별은 거래가 되는 게 있고요. 거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거래가 되는 거는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으면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의 거래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돼.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개념이 다르다. 우리 일반적인 거래는 항상 계약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회계상의 거래는 당사자가 없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오는 현상, 사건은 거래가 된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됐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거래는 발생했지만 증감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 됐죠? 자, 그럼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100원을 어떻게 했다? 잊어 처먹었다 그랬지. 누가 잊어먹었다 그랬어.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란 말이에요. 이런 걸 분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옆에서. 그러면 길을 가다가 100원을 주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거래예요. 그죠? 증가됐으니까. 자,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도난, 분실됐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죠.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없잖아. 그래도 그건 거래라고. 이게 회계상에서 거래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해갔어요? 이런 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상품 10,000원을 주문하다. 생각해봐. 주문했으면 상대방이 있겠지. 거래처에 주문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보니까 라면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슈퍼는 배달도 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거든. 아, 여기 몇 톤인데 라면 한 개만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오케이.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했잖아. 말로만. 그럼 언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와야 돼. 라면이 와야 돼. 도착했어. 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금은 내가 이따 저녁에 줄게요.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이걸 거래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증감이 있잖아. 그죠? 라면 받았지. 그러면 라면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지. 돈 나간 거 있어 없어? 돈 안 나갔으니까 거래가 아니구나. 아이고 참나. 그러면 안 돼. 돈은 안 나갔지만 내가 슈퍼에 라면값 갚아야 될 부채, 의무가 생겼잖아. 부채가 늘어났잖아. 왜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자, 종업원을 채용하다. 종업원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이건 거래가 아니라고. 거래가 아니에요. 됐죠? 자, 오늘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아니라고요. 증감이 없잖아. 대표이사 나간다고 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 증감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됐습니까?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다.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 아니라고요. 왜? 내가 상품을 보관한 거지 내가 창고에 내 상품을 준 게 아니잖아. 그건 거래 아니야. 보관하는 건 거래 아니에요. 내 거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보관료를 납부하다.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됐죠? 토지 100만 원짜리를 매입하기로 주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가 안 된다고요. 거래 아니에요. 다만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거래가 된단 말이야. 왜? 돈 나갔으니까.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계약하는 행위는 거래가 아니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선급금, 받는 사람은 선수금 그런단 말이죠. 이해갔습니까?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한 20년 됐어요. 안 본 지. 근데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전화번호 몇 번 바뀌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반갑잖아. 친구야 잘 있었냐? 그래 너도 잘 있었냐? 그래 나 잘 있었다. 그래 어떻게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근데 사실 내가 좀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전화했다. 그래서 고맙다 야 반갑다 전화해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은행에 돈 빌리는데 야 보증 쓰려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다. 좀 보증 좀 서줘라. 어떻게 해야 돼? 서줘야 돼? 안 서줘야 돼?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잘못된 거야. 20년이나 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러냐. 그래도 그렇지. 그지? 그래서 보증을 섰어. 이런 걸 신원 보증이라고 하죠.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에? 거래가 아니죠. 보증 쓰는 건 거래가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갔죠? 은행의 대금, 은행의 현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돼 안 돼?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출 받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담보하고 이렇게 대출 받잖아. 그죠? 거래야 거래 아니야. 그런 건 거래 아니에요.
아파트를 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건 거래 아니야. 담보로 제공하는 건 거래 아니야. 나중에 돈 갚으면 되도록 가지고 담보권이 해제되잖아. 거래가 아니야. 알겠죠? 그런 건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담보로 제공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했다. 아, 그랬더니 저놈이 치사하게 그걸 어떻게 했다? 경매에 붙였다. 그래서 원매자가 나타나갖고 그게 매도가 됐다. 거래가 돼, 안 돼? 아,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거래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사건은 다 거래가 됩니다. 다 그런 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는 거. 우리 시험에는 거래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와요. 10번이면 얘가 9번 나와. 얘 한 번 나오고. 얘는 잘 안 나와. 자, 그럼 거래가 되는 것. 자,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담보가 뭔지 아시죠? 신용 제공, 친구 만났죠? 전화 왔죠? 주문, 아까 라면 주문해봤지? 종업원 채용해봤지? 상품 보관해봤지? 건물 임대차 해봤지? 다 이런 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거래 판료서. 자, 이 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의 성립이 돼야 돼. 자, 우리가 말을 하면 말한다고 그게 다 말이 아니잖아. 그죠? 맞아요? 말한다고 그게 말이 다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되는 게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거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에 맞아야 돼. 그래야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때 거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합니다. 차변에 자산은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은 감소합니다. 자산이라는 항목은 차변에 있으면 그 자산은 증가된 걸로 하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회계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라 그랬잖아.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야. 약속은 왜 하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약속하는 겁니다. 자산은 차변 쪽이 증가다. 대변에 있으면 감소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가 무슨 변이지? 차변. 여기는 대변이죠.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원 있다. 그럼 이 현금은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들어온 거라고. 증가된 거라고요. 근데 현금이라니 자산이 대변에 50원 있다. 이건 뭐야? 이거는 현금이 지출된 거라고. 이해갔어요? 근데 이걸 약속을 안 해놓고 그냥 회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어떤 사람은 현금 차에다 쓰면 나간 거다. 대변에서 하면 들어온 거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헷갈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정한 겁니다. 자산이라는 항목은 모든 자산은 차변 쪽이 증가하고 대변 쪽이 감소다. 알았죠? 차변 쪽이 뭐라고요? 증가. 대변 쪽은 감소. 그래서 차변 쪽은 들어온 거, 대변 쪽은 나간 거. 차변 쪽은 좋은 거, 대변 쪽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럼 부채는 나쁜 거죠? 부채는 나쁘지. 부채는 늘어나면 좋아, 나빠? 나쁘고, 부채가 줄면 좋아, 나빠? 좋지.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 변에 써야 돼? 대변에 써야지. 그래야 늘어나는 거야.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야. 부채는 빚이죠. 빚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빚은 영업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왔다. 이걸 우리는 차입금이라 그래요. 차입, 빌려왔다. 그럼 이 차입금 100만 원은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거지. 차변 쪽에 써야 될까? 대변 쪽에 써야 돼.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막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빌려온 건지 갚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하자는 거예요. 알았죠? 빌려온 거는 어느 변에 쓰자? 대변에 쓰자. 여기다 차입금 이렇게 쓰자. 그럼 이게 빌려온 거다. 아, 빚이 늘어났구나. 근데 이 차입금이 만약에 차변에 있다. 에?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갚았구나. 무슨 말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잘 봐야 돼. 자, 부채라 그래서 차입금이 100원이야. 그럼 빌려왔어요. 내가 100원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대변에 100원이라고 썼죠? 갚았어. 갚으면 어느 변에 써야 돼? 차변 쪽에다 쓰면 갚은 거야. 자, 100원짜리를 80원 갚았어. 됐죠? 그럼 지금 현재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얼마 남아있는 거야? 20원 남아있는 걸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갔어요? 자, 다시 여기가 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00원 빌려서 100원 다 갚은 거죠? 됐죠? 다시 100원 빌렸어? 여기가 150원이야. 이거는 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개 같은 경우라 그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생각해봐. 100원 빌렸는데 어떻게 150원을 갚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래. 그 이자 준 거 아니에요? 50원? 이자가 50원이냐? 아이고 참. 이자는 별도의 이름이 있어. 이자는 차입금 아니야. 이자는 별도 이름이 있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돼. 뭘? 부채는 항상 대변 쪽이 커야 된다. 이게 차변 쪽이 크면 이건 문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알았죠? 그럼 자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자산은 항상 어느 변이 커야 돼? 그럼 자산은 차변 쪽이 커야지. 자산이 대변 쪽이 크면 그게 또 뭐야? 아, 그것도 개 같은 경우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산은 어느 변이 커야 돼? 항상 차변이 커야 돼. 대변과 차변을 비교하면 차변이 커야 돼. 부채는 어느 변이 커야 돼? 대변 쪽이 커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부채랑 똑같아요. 자본은 조달하는 거거든요. 조달. 부채도 조달하는 거죠? 남의 돈을 조달해 오는 거잖아. 자본도 주주돈을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요것만 하면 이게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래서 이거를 6요소라 그래. 차변 3개, 대변 3개. 됐어요?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하게 되면 뭐가 생기지?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성과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그런 성과를 경영성과, 뭐가 나와요? 수익과 비용이 생기는 거죠.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에요. 그게 여기 생겨야 돼요.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에요. 여기 생기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에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비용은 보세요.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를 하게 돼.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을 비용이라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을 갖고 와. 그 원인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만 나오고 수익은 대변에 발생합니다. 알았죠? 그럼 총 몇 개야? 총 이게 몇 개입니까? 8개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거래 8요소.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8가지 요소에 성립이 돼야지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그럼 거래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항상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났을 때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봐야 돼, 여기. 자산의 증가랑 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자산의 증가와 결합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에요. 아셨어요? 얘네들이 자산의 증가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이야. 여러분들,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하지? 남과 여가 만나야 결혼을 하잖아. 그랬더니 에이, 아닌데요. 요새 동성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동성 인정 안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을 하죠? 성이 달라야 되잖아. 성이 같으면 그게 동성이지. 이성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같은 가족끼리 결혼이 돼야 안 돼. 오빠가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 가족과 차변 가족은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결합됐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변 요소 하나 이상이라 그래서 하나가 아니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관계가 성립돼야 안 돼? 된다고요.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고요. 차변 대변이니까. 다시 그럼 얘하고 얘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변 가족과 대변 가족이니까. 그럼 얘 둘하고 얘 하나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대1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능력이 좋은 거죠. 2대1이니까.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둘 만날 수 있어. 얘네 둘하고 얘네 둘 만나 못 만나? 빨리 얘기해. 만나 못 만나?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쌍쌍이 만난다 그러는 거야. 쌍쌍. 됐습니까? 에? 다시. 요거 세 개하고 요거 세 개가 만나 못 만나? 만나요. 이런 걸 그룹 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나 이상이 만나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죠? 그런데 얘만 가지고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얘만 가지고는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항상 차변과 대변이 만나야 된다고. 자, 보세요.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매입 사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거래가 됐어, 안 됐어? 거래됐지? 그럼 거래가 되면 차변과 대변이 만나야 되잖아. 거래가 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만나야 돼. 그럼 차변과 대변이 뭐가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샀지. 그럼 들어온 게 뭐야? 상품. 나간 게 뭐야?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들어온 게 뭐고 나간 게 뭔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럼 들어온 건 뭐야? 상품. 들어온 건 차변에다 써. 차변의 상품. 얼마가 들어왔어? 10,000원. 나간 건 뭐야? 현금. 현금이 나갔지? 그럼 나가는 건 대변이야. 현금. 얼마가 나갔어? 10,000원. 자, 상품은 자산이지. 그럼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 현금도 자산이지.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래라고 이게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봐.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야. 상품 샀잖아. 증가했잖아. 외상으로 했던 뭐 했던 증가했잖아. 돈만 안 줬을 거지. 자, 그럼 거래가 성립됐으니까 차대변을 나눠봅니다. 들어온 게 뭐고 나간 게 뭐냐? 항상 들어오고 나간 걸 판단하면 돼. 뭐 들어왔어?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지? 뭐 나갔어? 나간 거 없지. 나간 건 없지만 앞으로 나갈 거지. 지금 안 나갔지만 나중에 나갈 거잖아. 나중에 나갈 것도 나갈 거잖아. 좋아, 나빠? 나쁘지. 빚이 늘어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외상, 매입. 그럼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런 이름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외상 상품은 자산이지. 자산과 외상 매입금 부채 둘이 만난 거 아니야?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은 증가된 거고 대변에 있는 부채는 증가된 거지. 감소한 게 아니라. 부채는 대변에 있으면 증가잖아. 늘어난 거잖아. 빚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만났잖아요. 성립돼야 안 돼?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려면 꼭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나야지만 거래가 된다고요. 이해갔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상품 10,000원을 매입한 거야. 대금은 현금을
받다. 말 만들어 놨잖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잖아요. 봐봐. 상품 10,000원을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이 10,000원 들어왔지?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지? 그럼 현금도 10,000원 들어왔지? 뭐 깡패 새끼야? 그 상품 사고 돈도 가서 가져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는요, 회계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해요. 회계는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고로 회계 선생도 정상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만난다 이 소리예요. 다. 근데 여기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못 만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 얘네 둘이는 못 만나요. 그게 얘가 발생하고 이렇게는 못 만난다 이 소리죠. 아셨죠? 수익과 비용은 누구로 인해서 만나는 거야? 자산, 부채의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거거든. 그게 얘네 둘이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항상 누가 나와야 돼? 얘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얘가 나와야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아셨어요?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자본이 증가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 자산의 증가, 또 부채의 감소. 얘네 둘만 나오는 거야. 얘는 안 돼. 알았죠? 그럼 얘네 둘이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난다는 거야. 아셨죠? 거래가 성립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거래의 8요소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차변의 수익이 소멸됐죠. 그럼 발생은 대변이죠. 발생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발생했다 없어질 수 있어요? 비용도 마찬가지야. 발생했다 없어질 수 있다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 자, 봐.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이라는 표현을 써. 늘었다 줄었다 이런다고. 근데 수익과 비용은 늘었다 줄었다는 얘기를 안 해. 수익 비용은 성과잖아. 그게 이거는 발생했다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수익 비용의 소멸이 나타나면 이거는 거래의 몇 요소? 그렇지, 거래의 10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안 배우지만 저 뒤에 가면 수익이 차변에도 나와. 비용이 대변에도 나온다고.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수익이 차변에 나오면 뭐 한 거야? 수익이 차변에 나오면 수익이 생겼다가 없어진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비용의 발생, 뭐 소멸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쉽게 하려고 뭐라 그래. 비용이 증가됐다, 비용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발생 소멸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자, 여기 이제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거래 결합 관계는 설명했어요. 결합은 어떻게 된다고?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됐죠? 차변끼리는 거래가 성립된다 안 된다. 대변끼리는 거래가 성립된다 안 된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알았죠? 됐습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보세요. 자, 자산의 증가와 결합할 수 없는 요소는 1. 자산의 감소 2. 부채의 증가 3. 자본의 감소 4. 자본의 증가 5. 수익의 발생. 누구야? 자본의 감소야. 자산의 증가와 결합이 불가능한 건 얘야. 같은 병끼리는 결합될 수 없다고요. 아셨죠? 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야. 거래 종류가 있어요. 이 거래의 종류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봐야 돼. 거래의 종류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일 먼저 교환 거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거래가 있다고요? 교환 거래. 자,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거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거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교환 거래예요. 됐죠?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잖아.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는 무슨 거래야? 교환 거래.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결합된 것은 교환 거래. 알겠죠?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거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 그래. 다시 말하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교환 거래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됐죠?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그런 교환 거래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는요. 손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라는 손실과 이익이 생기는 거래죠. 이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생기는 거래야. 발생하는 거래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야. 알았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랑 발생해?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랑 거래가 돼? 보면 알잖아. 설명 아까 다 했어.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랑 저기 결합이 돼? 응? 자,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랑 거래가 돼? 얘하고 얘만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얘하고는 돼, 안 돼? 얘하고 돼, 안 돼? 그럼 얘하고는 돼, 안 돼? 안 되지. 같은 변이니까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 상대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지. 이 거래가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라고. 알았죠?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랑 거래가 돼?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요거만 거래가 되는 거야. 너무 빨라? 말을 조금 천천히 할까요? 요거 이해가세요? 수익이 발생하려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결합돼야 수익이 발생해. 이걸 손익거래라고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손익거래는 비용이 발생하고 얘나 얘가 나왔을 때 손익거래가 돼.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또는 둘. 알았죠? 그럼 여기는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얘네 둘하고 얘가 만나면 손익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손익거래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수익이나 비용이 생겨나는 거래는 무조건 손익거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뭐라고요? 손익거래. 여비교통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 나왔잖아. 손익거래. 수선비 10,000원이 미지급됐다. 손익거래. 수선비 비용 나왔으니까. 이해가세요? 이자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나왔으니까 비용 거지. 손익거래. 알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무슨 거래다? 손익거래다. 자, 이 손익거래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예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손익거래입니다. 얘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얘는 단기순이익에 무조건 영향을 준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비용이 생기면 단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수익이 생기면 단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얘는 절대로 영향을 안 주는 거 불변이고. 알았죠? 이 두 개의 거래가 합쳐진 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혼합거래로 해요. 무슨 거래요? 혼합거래. 그러니까 일부는 손익거래고 일부는 교환거래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것이 혼합거래입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혼합거래는 이걸 딱 놓고 봤을 때, 자, 얘하고 얘가 생겼어요. 이거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야. 비용 생겼으니까. 됐죠?
근데 차변 쪽에 비용이 있는 쪽에 자산의 증가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하고 얘하고 이렇게 거래가 된 거야. 자, 거래 성립돼야 안 돼? 아, 되지. 차변에 2개, 대변에 1개니까 되지. 거래 성립됐죠? 그럼 얘가 없으면 무슨 거래야? 그렇지. 자산이니까 교환 거래지.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건 손익 거래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교환 거래도 있고 손익 거래도 있는 합쳐진 거래를 혼합 거래라 그래. 일부는 손익 거래, 일부는 교환 거래. 알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한 변에 비용이 생겼는데 비용이 있는 자리에 자산 부채가 있다. 혼합.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이 있는 자리에 자산 부채가 있다. 혼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 이해 갔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세요. 설명 다 했습니다. 요거 거래 결합 관계.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설명 다 한 거야.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뭐 돼야? 결합돼야만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다. 다만 같은 변끼리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이해 갔어요? 네. 네 번째,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래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교환, 손익, 혼합 거래로 구분하고 현금 수지, 수지가 뭐야? 현금 수지, 수입과 지출에 따라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현금 거래는 현금을 주고받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대체 거래는 현금이 안 나오는 거래가 다 대체 거래야. 상품을 현금을 주고 샀다. 현금 거래.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 현금 없잖아. 그런 걸 대체 거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째, 교환 거래.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교환 거래는 자산부지 자본으로 구성되는 거래.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자, 손익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다. 됐죠?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혼합 거래는 뭐예요?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합쳐진 거래다. 혼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두 문제를 잠깐 봐야 됩니다. 어디 보냐면 교재 44쪽. 44쪽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자, 다음 사항 중에 회계상의 거래 0,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X를 표시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자, 매입 상품 5만 원이 불량이라서 정품과 교환하다. 이건 X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상품을 샀는데 불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새 거와 교환했다는 거죠? 그럼 증감이 없잖아. 증감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잠깐 봐요. 상품을 샀는데 불량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 사. 그러고 반품했어. 이건 거래야. 반품만 하는 건 거래야. 알겠어요? 알았습니까? 반품하는 건 거래야. 들어왔다가 나갔잖아. 근데 교환하는 건 들어왔다 나간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잖아. 그건 교환이 아니, 거래가 아니야. 알겠죠? 예, 거래가 안 되는 거는 X예요. 두 번째, 화재로 인하여 건물 5만 원이 뭐 됐다? 소실. 소실됐다는 얘기가 뭐야? 소실. 타서 없어졌다. 예? 소실됐다 이 소리죠?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죠. 자, 이렇게 거래가 되면 봐야 돼. 여기 거래가 되면 증감이 있다 없다? 있다. 증감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증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야지.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증감을 계산해야 돼? 뭐라 했어? 나간 게 뭐야 지금? 건물. 건물이 불났잖아. 불나서 없어졌죠?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서 감소해서. 그러면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야 10,000 원. 그러면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재해 손실 그래요. 무슨 손실? 재해 손실. 재해라는 게 뭐야? 재해라는 건 나쁜 거죠? 손해를 본 거죠?
화재 손실도 재해고 홍수가 나도 재해고 재해라는 건 여러 가지야. 알았죠? 재해 손실 그럽니다. 재해 손실이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재해 손실은 얘는 비용이에요. 재해 손실이 뭐라고요? 아이고야.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 건물은 자산이야. 그러면 자산과 비용이 만났잖아. 무슨 거래야? 그렇지, 손익거래지. 이건 손익거래가 되는 거야. 수익 비용이 생기면 무조건 손익거래라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건 다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건 뭐야? 비용의 발생. 차변이니까. 여기는 자산의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대변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게 중간이 감소 헷갈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산은 차변 쪽에 있으면 증가고 대변 쪽에 있으면 감소라니까. 아셨죠? 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뭐 했대? 차입하기로 뭐 했대? 미출처 약속. 차입했어? 아직 안 했잖아. 차입할 거잖아.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아닌 거는 증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재산세 5만 원 납부 통지를 받다. 이거 거래예요. 재산세 납부 통지를 받으면 내야 돼. 비용이 생긴 거야. 세금 내야 돼. 그랬더니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럼 안 낼 거야? 안 냈으니까 뭐가 늘어난 거야? 부채가 늘어난 거야. 부채가. 세금은 의무죠. 그죠? 예. 세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거래가 됩니다. 거래야. 그럼 거래가 되면 증감이 있겠지? 증감이 있어? 뭐가 생겼어? 재산세를 납부해야지. 재산세는 이름이 세금과 공과라는 이름을 써야 돼. 재산세, 자동차세, 수입인지세, 세금. 알았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세금이랑 공과금 합쳐서 얼마? 5만 원? 5만 원. 이거 냈어 안 냈어? 아직 안 냈잖아. 안 냈으니까 이거 내야지.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죠. 이런 부채를 뭐라고 하느냐? 앞에다가 이름을 미지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돼. 아직 안 냈다. 미지급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세금과 공과. 미지급, 세금과 공과. 안 냈으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고 미지급 세금과 공과는 이거는 비용 아니야.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여기 봐봐. 지난번에 선미가 나오면 무조건 자산부채라 그랬잖아요. 선미 나오면 무조건 자산에 있는 부채야. 자, 그럼 미 나왔으니까 이거 자산이야, 부채야? 미지급, 부채. 미수, 자산. 선급, 자산. 선수, 부채. 이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부채야. 그럼 뭐야? 비용이 발생되고 부채가 증가한 거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무슨 거래야? 비용 생겼으니까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지. 손익거래예요. 수익 비용 생기면. 자, 그 다음 5번.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기로 주문받다. 주문 동그라미.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가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6번.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거래되죠? 거래가 되면 증감이 있는 거죠? 그럼 증가가 뭐고 감소가 뭔지 봐야지. 현금을 분실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죠? 어느 변? 대변. 대변의 현금 얼마? 만 원? 5만 원.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잡손실. 뭐라 그런다고요? 잡손실 그래. 잡손실 얼마? 5만 원. 그럼 잡손실은 이거 비용이에요. 현금은 자산이죠. 그럼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되죠. 자, 7번. 자, 5만 원
월급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격리사원을 채용하다. 채용. 거래 안 되죠? 거래가 안 됩니다. 자, 8번. 한국 상점으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기증받았대. 컴퓨터가 들어왔잖아. 거래가 되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면 증감을 따져야 돼. 뭐가 들어왔어? 컴퓨터가 들어왔잖아. 컴퓨터가 들어온 걸 컴퓨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품 그래요. 컴퓨터를 이름을 뭐라고 써요? 비품. 5만 원 증가한 거죠? 그럼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지. 이 이름을 써야 돼. 5만 원. 똑같이 차대변 똑같은 금액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 수중 이익. 다시 뭐라고요? 자산. 이거 자산 맞죠? 수중이란 말이 뭐야? 수중. 증여받았다. 증여받았다. 아셨죠? 수중 이익. 그러면 자산 수중 이익은 이건 수익이야. 비품은 자산이야.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 수익 발생, 자산 증가. 무슨 거래? 손익 거래. 자, 9번에 점포 30평을 월 5만 원 조건으로 뭐 했다? 계약. 계약은 거래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자, 10번. 토지 10만 원을 토지 10만 원을 차입금 5만 원에 담보로 제공했대. 담보 동그라미. 담보로 제공한 것도 거래가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거래가 되는 것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증감이 있죠. 거래가 되는 건 증감이 있습니다. 이거 거래가 되는데 안 된다 그러네. 됐어요? 이게 증감되면 차변대변으로 나눴죠? 이 차변대변으로 나눈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분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계. 회계는 분계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이 분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분계란 거래가 발생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분류해주는 과정. 이걸 분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